2019년 1월 24일 목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인데요. 오늘 좀 일찍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이 있어서. 근데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은 아랫거리를 좀 달아주고 21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오늘 한 번 더 상승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괜찮은 모습이네요. 자, 어쨌든 다우존스는 이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이 구간대 한 번 더 찍어 주려나요?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아마 이 부근대 한 25,000포인트 부근대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하려는 모양인가 봐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역시나 어제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시나리오 썼던 대로 올라가 주는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좀 돌파해 주면서 이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를 본다 하더라도 역시나 비슷한 모습이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크게 뭐 어디로 치우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냥 중립적인 모습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좀 이쁘게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등락률을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데에 비해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다라는 점이 좀 오늘 특징이네요. 어제 아무래도 짐 로저스가 나와가지고 TV에 좀 출연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 농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 투자 발언 때문에 오늘 아시아정유 이런 관련주들, 북한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 농업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소차는 좀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난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갈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수소차들이 좀 라이트론하고 EM코리아를 빼고 그리고 뉴로스 빼고는 나머지는 좀 얌전한 모습이었어요. 하루 더 쉬어간다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보유하고 있었던 에코플라스틱은 결국 손절로 나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는 있는데 다른 종목을 살펴보니까 좀 괜찮은 종목들, 오히려 더 기회로 주는 종목들이 있어서 유니크로 일단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얘도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고점 부근대까지 한 번 더 도전하거나 한번 돌파해서 워낙 재료가 강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보고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비슷한 수소차 관련주를 좀 몇 개 살펴보면은 GMB 코리아도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자리를 잘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EM 코리아는 어제 자리 잡아주고 얘는 오늘 튀어버렸고 그 다음에 뉴로스는 어제 강력한 흐름들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얘가 한 번 더 튄다라는 얘기는 수소차 전반적으로 시세를 한 번 더 줄 생각이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평화홀딩스 얘도 현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오후에 장 마감 때 이렇게 좀 끝나주면은 정말 깔끔할 것 같아요. SPL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장 마감 때 이렇게 해서 끝나주면은 얘도 역시나 이쁘게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스코넥도 수소차 관련주인데 얘는 좀 시세를 덜 준 그런 종목에 속해요. 얘도 좀 올라오면은 뭐 이런 부근대 2,2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집니다. 얘도 여기에서 자, 이 구간대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좀 돌려주려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얘도 오후에 좀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끝나주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들이고 전반적으로 수소차 애들이 좀 이렇게 얘도 성창오토텍도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소차 종목들이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에코플라스틱을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유니크로 다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애초에 얘를 선택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침에 손절되자마자 그냥 유니크로 편입을 시켜놓고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튀어주길 좀 바라고 있고요. 안되면 손절로도 또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를 오늘 저가를 좀 이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여전히 손절 라인은 여기 1,6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좀 조정이 길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구간대까지 9,0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때 다시 자리 잡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현재 구간에서 한 번쯤은 워낙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도주 성격이 강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그렇게 깊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이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대선 테마주 중에서 지금 이낙연주랑 황교안주가 그나마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낙연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눈에 띄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이낙연 관련주인데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대신에 황교안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마치고 돌려주는 듯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KT스나 아니 EXT 이런 종목이라든가, 얘도 지금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는 듯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구간대가 자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아볼 만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 그 이외에 KTCS도 여기서 돌려주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역시 이 자리를 지지하려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세아텍도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깨져버린다면은 다시 나중에 봐야겠지만 어쨌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인 거는 틀림없죠. 그래서 아세아텍을 잡거나 또는 EXT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좀 그나마 환경 관련주 중에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태경화학이 조금 움직임이 좋아 보이는데 얘도 뭐 오늘 일단 자리를 이쁘게 잡고 있어서 내일 기본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이렇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위로 솟구쳤다가 내려와가지고 하필 또 지지 구간까지 있죠. 그래서 그 라이트론이 원래 이런 비슷한 흐름들 여기서 또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해주고 나오길 바랬는데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었죠 오늘. 네, 이런 흐름들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라이트론이 오늘 태경화처럼 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끝났으면은 좀 이렇게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큰 그림으로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져서 저는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세아텍이나 뭐 EXT 또 그리고 어디 갔죠? 태경화학 그리고 유니크 그 다음에 뭐 GMB 코리아도 나쁘지 않고요. 예,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대장주 역할, 좀 사볼 만한, 좀 건드려봐도 괜찮을 만한 군을 한번 뽑아보자면은 수소차 안에서는 일단은 유니크 벌써 튀네요. 일단은 오늘 보유하고 있었던 애긴 한데 내일까지는 이렇게 끝났다가 내일 장 초반에 팍 튀어야지 좀 많이 갈 것 같고, 오늘 오후에 가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지금 오늘 튀어버리면 저 역시 종가 부근에다가 좀 일부분 수익 실현을 할 거고요. 내일 다른 종목을 새롭게 잡아볼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자, 유니크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가시권에 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GMB 코리아 역시 괜찮고요. 여전히 손절 여기가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뭐 내일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대에서 접근을 해서 일단 손절 9,67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이 종목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우부품 역시 현재는 좀 안 좋아 보이는 이 자리가 지금 무너지는 척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종목들 수소차가 올라가 준다면 이 역시에도 이렇게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 시간 2시기 때문이죠. 시간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현재가에서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나야지 내일 진입을 하지,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대우부품은 패스합니다. 예, 대우부품은 일단은 건너뛰는 걸로 하죠.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S퓨얼셀 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MB 코리아, 유니크, S퓨얼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손절은 어제 저점으로 매수가는 뭐 이 정도 36,100원 정도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말 안 해도 맨날 뻔하죠. 이런 앞에 매물대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거. 워낙 재료가 강하니까 전고점 돌파에 좀 무게를 두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황교안 관련주로는 아세아텍과 EXT를 지금 보고 있는데
EXT는 당연히 어제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이고 여기 3,250원, 45원 이런 부근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손절 한 2.5포인트 정도 잡고요. 5% 정도 잡고 얘도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하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황교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가 얼마나 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추측성으로 일단은 뭐 현재 지지율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라서 전고점 돌파해서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전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전부 다 하고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일 듯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까지만 보는 거고, 아세아텍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얘도 오늘 저점, 얘는 이제 어제 저점보다 오늘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 4,80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기 한 5,300원쯤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폭이 별로 클 것 같지가 않네요. 예, 근데 이 고가권 자리가 부담스럽다면은 EXT가 괜찮을 것 같고, 수소차 역시 유니크랑 뭐 GMB 코리아, SPLC를 보고 있는데 고가권 자리에서 좀 부담스럽다면은 대안책으로 에스코넥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스코넥은 목표가 여기 2240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당연히 어제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오늘 뭐 이런 부근대 1870원, 65원 뭐 이런 가격대에서 충분히 내일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그러면 손절이 2%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종목을 이렇게 이제 섹터별로 하나씩 좀 매수를 해두고, 또는 그게 부담스럽다면은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비중 자체가 100만 원이다 한다면은 섹터가 지금 총 2개 정도 있죠. 황교안이랑 수소차 정도.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쪽에다가 50만 원, 그다음 수소차에다가 50, 또는 어쨌든 두 섹터는 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한다면은 저라면 수소차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센 재료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쏠리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 역시 에스코넥이나 아까 말한 GMB코리아, SPLCell, 유니크 같은 종목을 고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 유니크 하나를 들고 있고 아세아텍 말고 그 EXT를 조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일단 저는 대응할 생각이고요. 태경화학은 이제 뭐 내일 두 종목이 관심을 못 받는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좀 얘가 대체해서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오늘 선취매하지 않으면은 내일 그 세원처럼 어제 세원처럼 이런 식으로 또 떠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경화학은 내일 만약에 혹시 기회를 준다면은 또 어처구니 없이 그 라이트론처럼 라이트론이 아니죠. 그 솔고 바이오처럼 좀 이런 식으로 시가가 이렇게 떠버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해야 될 구간을 이탈해버려서 떠버린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태경화학도 내일 시가는 여기를 이탈해서 뜨면 안 된다. 이 위에서 뜬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당연히 저가 이탈에 손절을 한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캡도 어제 좀 언급했던 종목이었는데 얘는 어제 가질 않았어요. 어제 가질 않았고 여전히 이틀 동안 좀 이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일 안 가면 얘는 당연히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종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손절이 여기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이 부근대가 되겠죠. 여기 어디서 하든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이 짧으니까 1%도 안 나오는 그런 구간대죠. 중요한 거는 내가 손절을 당했다고 해서 뭐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사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손절 당했으면 일단 좀 쉬는 게 맞습니다. 손절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이 짧다고 그거 믿고 여러 종목을 샀다가 괜히 손절만 잔손절처럼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종목 중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이거나 먼저 오는 종목 위주로 하나 선택하고 그 종목이 손절 당했다 그러면 그날은 좀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처럼이 아니라 그 예전에 이렇게 장이 하락할 때처럼 같이 무너질 때 내가 이종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는 종목을 하나 샀어요. 그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손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B라는 종목을 또 컨택을 했는데 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A거든 뭐 A 섹터든 B 섹터든 C 섹터 어떤 섹터든 간에 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는 괜히 얘 샀다가 또 얘 샀다가 또 얘 샀다가 하면 괜히 손절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손익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A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2%, A에서 2%, 얘도 2%다 100만 원씩 갖고 샀었는데 결국엔 300만 원 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버린 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쌓여가지고 1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6%로 손절하게 돼버리는 거고, 먹을 때 100만 원 가지고 뭐 7, 8%뭐 10% 이렇게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내가 손절 당했을 때 장이 별로다, 그렇게 판단이 든다면은 결국에는 그날은 좀 쉬는 게 맞아 보여요. 자, 어쨌든 내일 역시 수소차랑 환경 관련주 정도만 보고, 보너스로 개별 주식으로는 좀 태경화, 미세먼지는 이제 단발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길게 보지는 않아요. 정부 정책 과제이기도 하지만 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는 솔직히 잘 판단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지 않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일 수소차 위주로, 그다음에 환경 관련주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도 장도 좀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장이나 내일 장이나 좀 여전히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부근대에서 마무리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미국 장도 같이 뜬다면은 이렇게 해서 내일 여기까지 도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차분하게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참, 그리고 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채널에는 재생 목록에는 있는데 제가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10시쯤에 다시 찍어서 올리기는 했는데 좀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시에 올리니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나타난다면 저녁에 한번 다시 조치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